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너희 친정집이 잘 사니까 우리 쪽이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 중인 며느리들이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 친구 또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거지 근성을 보인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럴 경우 대처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지 근성이라는 것은 금전적,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아들을 혼자 밥도 못 해먹고 집 청소도 못하는 바보로 키워놓고 며느리 고생은 공짜로 바라는 태도 또한 시부모들의 거지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사연 한 개만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30대 초반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 제목 그대로 거지 근성에 못되기까지 한 시댁 때문에 남편이랑 저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 카페 운영해서 한 달 수익이 평균적으로 남편의 2배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치면 1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빌딩과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좀 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시댁은 홀어머니의 개념 없는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시고 몇 년 있으면 60이십니다.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용돈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생활비가 늦거나 돈 줘야 할 때 안 주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는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십니다. 자신이 돈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주면 난리를 치는 분이 바로 시모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이런 어머님과 동생과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본인이 학비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등록금 대고 자기 힘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정반대로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삽니다. 이제 20대 중반인데도 남편도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걸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번 강제 전학 당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빙자한 퇴학입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 봤습니다. 삼수 끝에 2년제 전문대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우 졸업해서 취직한 겁니다.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만 써보자면 남편이랑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기껏해서 3번째인가 만났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백이 150만원이 넘는 백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도 그 백 메고 있더니 또 그거냐면서 똑같은 거 매면 질리지 않냐고 언니는 능력 되니까 다른 거 새로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누이 재수할 때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던 건 자기한테 팔라며 부르는 액수가 제 기억엔 3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명품백을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릴 만한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기분 정말 나빴습니다. 결혼할 때도 문제가 하나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서울에 35평짜리 아파트고 10억 정도 됩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4천만원 정도 해왔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해오자는 주의였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는데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닐까요?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단을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습니다.
상견례 때 이미 나온 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백 하나 얹어서요. 황당해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하면 파혼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 알고는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친정은 서울, 신혼집이랑 직장들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하객들 식비만 받았습니다.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신혼여행도 남편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식비도 그냥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신우가 올해 2년제 졸업하고 심지어 조금 빈둥거리다가 겨우 취직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신우는 당연히 자격증도 기본으로 딸만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취직을 시켜준 사실에 감사해야 할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능력도 모르고는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100만 원도 안 주면서 일도 많고 잔심부름도 많다며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두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수습이 끝났으니 100만 원은 받겠지만 사실 걱정되는 연봉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더 괜찮은 곳 있으면 알아보고 옮긴다고 해도 일단 계속 다니라고 뜯어 말려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녁 먹고는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림을 합치자 라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살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은 시어머니랑 신우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도 아이 생길 텐데 그럼 애도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제가 더 어이가 없던 건 지금 시댁은 경기도의 빌라 20평짜리 전세 6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시누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 생기면 각자 커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드린 거 아니니 그걸 팔아서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주던 말던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결혼은 독립이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고 적어도 나이 많이 드셔서 정말 불편해지시면 그때 모시고 싶다고 말하고 남편도 동의했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 원씩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차라리 신우가 학생이었다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직장인 돼서 수입이 있는데 덜 들여도 뭐라고 하지 못할 판국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시누이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70만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오는 것보다 더 가깝고 방도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 자금 모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웃겼습니다. 시누이가 출퇴근하는 지하철 노선을 찾아보니 시댁에서 가나 우리 집에서 가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통비도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결국에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며 문자가 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 어떻게 내놓을 거냐고 하고 신우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나 제 남편 생각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생활비 드리고 각자 사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비를 올려드릴 생각도 없고 한 집에서 살 생각도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확실히 신우의 연봉이 낮긴 하니까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우가 결혼하고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조금 낮추던가 하자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제 말에 수긍했지만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앞으로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못하게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희 의견을 못 박아둘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서 저녁 먹으러 식당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솔직히 카페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쫓기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음식이 세팅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넌 시댁에 생활비 100만원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100만원이라는 돈,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적은 돈입니다. 흔히 말하길 좀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는 힘들게 직장 생활도 했었고 제 손으로 돈 벌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기에 아깝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데 생활비를 70만원으로 줄인다는 소리는 왜 나오냐? 남편이 왜 그런 것 같냐? 네가 시킨 것 아니냐?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합니다.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보낸 거예요. 남편이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남편은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끼어들며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생활비 드린 걸로 다 해결한 줄 알았거든요. 시누이가 다녔던 학교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등록금이 좀 낮은 편이어서 2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등록금 나가는데 방학 때 잠깐이라도 알바해서 30만원씩이라도 벌고 생활비에서 30만원씩이라도 남겨두면 등록금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대주시는 등록금으로 편하게 학교 다닌 케이스라서 세상 물정 몰랐던 건지 고스란히 빚으로 안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전 정말 당황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항상 50만원씩 더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은 별도로 돈 넣어드렸거든요. 따지고 보면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원 정도는 더 드렸을 겁니다. 제가 신우한테 아가씨 방학 때라도 따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하셨어요? 라고 묻자 신우는 방학 때 알바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바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빠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새언니도 있는데 알바까지 해야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하는 과 나왔는데도 알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난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어려운 과 다니면서 알바까지 해야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경영학과 나왔고 시누이는 회계학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에서도 회계 과목 배우기 때문에 회계가 어려운 과목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과가 쉽게 공부하는 과는 절대 아닌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안 됐고요. 그리고 알바는 못 사는 사람들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카페에도 알바생들 많이 있는데 집에서 등록금 대주시고 능력돼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알바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어머님은 니들은 생활비 100만원이 엄청 큰 돈인 줄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그걸로 돈이 남아서 얘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다니. 너 정말 해도 너무 세상 물정 모른다. 지금 얘 앞으로 등록금 때문에 빚만 1000만원 넘는다. 근데 지금 생활비를 줄인다니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토요일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얘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냐? 안 그래도 박봉이라 빚 갚기에도 벅차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차피 모실 거 조금 빨리 합치자고 한 건데 그게 기분 나쁘냐? 아니면 너 애초에 시부모 모실 생각 안 했냐?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냐? 너 집 했다는 이유로 혼수도 남편이 했고 예단도 안 했다. 집 해온 거?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냐? 네가 사온 집에 네가 살았는데 왜 그걸로 생색을 내려고 드냐?
내 아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 보기에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할 수 있으니까 겉으로는 더 그래도 속으로는 안 그럴 거다.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 있게 행동해야지. 너 꼴이 가관이더라. 우리 아들이 우리 내쫓을 때 너 그냥 옆에서 서 있더라. 집안의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다. 한마디로 네 탓인 거다. 그리고 너 생활비 100만원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 니네 집에 한 달에 300만원씩 갖다 주는 거 다 안다. 우리 집에 100만원은 크고 아깝고 니네 집에 300만원은 적고 아무렇지도 않냐? 난 네가 생각하는 꼬라지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따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길게 말씀하실 동안 저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신 건지 언성 높이시고 쏟아붓듯이 말씀하셔서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 남편이랑 얘기할 때 남편은 정말 가족들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 들으니 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300만원씩 드리는 건 제가 하는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이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만원에 용돈 개념으로 50만원 합해서 30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건물 자리가 좋아서 부모님께 300만원씩 드리고도 돈이 많이 남으니 저희 생활하고 돈 모으는 데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남편과 제가 수입을 각자 관리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상의는 하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 100만원 주는 거 알고 그러라고 했고 남편도 제가 친정에 300만원 갖다 주는 거 월세 안 받으셔서 그런 거라는 것도 알고 도리어 똑같이 월세에 100만원씩 추가해서 드리는 게 어떠냐고 했을 정도로 다 이해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랑 같이 살 거냐 말 거냐 라고 하셨고 옆에 있던 신우도 우리랑 같이 살 거냐고요 말 거냐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랑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는 오빠가 싫다고 해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나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자기 차 타고 출퇴근하고 거기다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거 없겠지만 나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다 회사가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 온갖 잔심부름까지 다 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올릴 거 아니면 같이 살던가 둘 중에 결정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화가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리 피하고 싶어 생활비 문제든 합가하든 문제든 남편과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제가 계산했고 신우이가 엄마 힘드니까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도 5만원 드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려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속에 있는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물어보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남편한테는 아픈 과거 얘기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도 못 받고 나오게 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버님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제사 지내던 집이었는데 어머님이 힘들다고 제사도 잘 안 지내셨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아버님 제사도 안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길래 그런 점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면 자기가 집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심지어는 그냥 돌아가신 날이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억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 원망만 한다고 능력도 없고 가족들 책임도 못 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인데 왜 가장으로 생각해야 하며 좋은 마음이 들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순간부터 나는 집이 정말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점심시간에 저희 아빠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저희 남편이 결혼 전부터 타던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차도 오래됐고 아이도 가지고 그럴 거니 더 좋은 차로 바꾸자며 6천만원 정도 되는 외제차로 바꿔주시겠다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저번에 저희 가게에 부모님이 같이 오셨을 때 우리 사위 차 바꿔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외제차 이름을 말씀하시더니 아마도 그 말을 남편한테 전화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주말에 그런 일이 있자마자 장인어른은 차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전화만으로도 죄송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차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녁엔 시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나 했다는 걸 알고 나니 내가 결혼으로 가족이 됐지만 엄연히 생판남인데도 이렇게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시는데 내 핏줄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자기 이익이나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히 그동안 지킬 거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사람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님과 시누이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보내드리는 생활비도 50만원으로 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가도 우리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올 돈이나 반기고 있으니 가고 싶지도 않다고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그냥 명절 때도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을 우리 집이 아니라 시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집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랬던 건가 싶습니다. 만약에 생활비로 또 난리치면 50만원도 안 줄 거고 혹시나 시댁이 어거지로 집 팔고 짐 싸서 들어올 거라고 우기면 지금 사는 집 팔고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딸만 둘이시고 제가 장녀라 동생 결혼하고 나면 두 분만 계시게 되고 집도 단독주택으로 2층 집이라서 방도 많이 남으니 나도 시댁보단 처갓집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나는 상관없으니 정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기 낳으면 내 자식을 내 어머니 손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차라리 남의 손에 맡기면 더 안심이 되지 내 어머니 손엔 절대 안 맡긴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연락 끊고 숨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결혼 전 예단 요구했을 때 저희 부모님 연락처 바꾸셔서 서로 연락처도 모르시고 당연히 부모님 집은 어딘지도 모르십니다. 저도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시댁 가서 어머님, 아가씨하고 얘기도 하고 정 안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마음에 걸렸던 시누이가 등록금으로 진 빚 1000만원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셈 치고 갚아주자고 했고 아버님 재산은 제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챙기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과도 연락 끊어졌고 시댁도 안 챙기니까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간단하게라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아끼는 가족이란 분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 월차 내고 오전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먼저 가서 얘기해보고 상황 봐서 친정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양해 구하고 자기가 처신 똑바로 못한 게 있으면 혼날 건 혼나고 같이 의논해보고 싶다고 해서 친정 먼저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라고. 남편 얘기 다 듣고 나셔서는 자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라고 하시며 저나 남편이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까 믿고 맡기겠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랑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남편이랑 저녁 때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어차피 우리 집 갈 거면 나 태우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던 거 옆에서 남편이 듣고는 전화 뺏어서 이젠 나이값 하고 상황 파악 똑바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딴 길로 새지 말고 끝나는 대로 바로 집에 가서 기다리고나 있으라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고 저희 아빠께서 차라리 잘 됐다며 시간 될 때 바로 해결하자고 바로 남편 자동차 바꿔주겠다고 매장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한테도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인데 차까지 받을 수 없다며 사양했는데도 저희 아빠께선 한 집안의 가장인데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기 잘못이 아닌 걸로 기죽어서 다니면 안 된다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잘못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만큼 못난 거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말라며 앞으로 더 잘 살라고 해주는 거라고 결국에 차 바꿔주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도 시누이도 안 좋은 표정으로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같이 오면 되지.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애를 지하철 타고 오게 해야겠냐고요. 남편하고는 화보다도 그냥 침착하게 말로 하는 게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 화내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화가 나서는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했던 얘기 그대로 앞으로 생활비는 50만원씩 드릴 거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생각 같은 건 눈꼽만큼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난 아주 예전부터 집이 싫고 가족이 싫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부터는 내 집과 내 가족이 좋아졌다고, 그런데 그 집이 이 집은 아니라고, 나는 지금껏 할 만큼 했고 받은 것 없이 주기만 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고분고분 해드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줄인다고 줄인 것도 적은 거 절대 아니니 씀씀이부터 줄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생판 남인 언니 말은 듣고 핏줄인 가족 부탁은 안 들어주냐고요.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네가 부탁하는 태도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너는 학교 다시 들어가라. 나는 앞으로 명절이나 무슨 날이 돼도 이 집에 다시는 발 안 들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와이프나 앞으로 태어나게 될 내 자식도 이 집에 발들이는 날은 없을 거다. 우리 집 팔고 처가로 들어갈 건데 이 집 팔고 다른 곳 갈 데 있으면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이랑 신우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꽁꽁 숨으면 나 못 찾을 거라고, 찾을 능력은 되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소리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봉양 안 하면 법에 걸린다고. 얼마 전에 부모 봉양 안 한 자식한테 생활비 해주라고 나라에서도 그랬다고, 그게 될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런 법대로 하자고, 내가 지금껏 벌어놓은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사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서 받은 거, 해준 거 다 나열해서 법적 판결 받을 테니 소송할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법으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몇백 몇천만 원을 소송비로 날려도 나는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돈이 더 많으니 그 돈은 이 집에 더 이상 못 갖다 주겠다면서 한번 법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 잘못 키웠다고 우시고 신우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남편이 겨우 막아서 신우이 뺨 한 대 때리더니 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오늘은 매장 나가지 말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처갓에 가 있으라고 해서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없는데 또 어떤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이랑 어제 얘기해서 일단 집 자체는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집을 구하든 친정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이사는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결혼하고 경제적 격차보다는 문화적인 격차에 새삼 놀라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지 근성을 지니고 있는 시댁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사연과 같이 남편이 제대로 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남편이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펑펑 나눠주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손님 대접하는 곳이 시댁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댁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식이 있는 시댁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